또 한쪽에서는 마스터스 코너가 있거든요. 피카소 작품이나 클림트 작품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것도 이 프리즈 마스터즈 섹션인데, 이제 신생 화랑들, 작은 갤러리지만 좀 주목할 만한 아시아 갤러리를 프리즈에서는 포커스 아시아라는 섹션으로 별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프리즈가 처음 시도하는 거는 프리즈 라이브를 만들었는데, 라이브 뭐겠어? 현장에서 하는 거? 현장에서 뭘 하겠어? 퍼포먼스. 그래서 퍼포먼스 아트를 이번에 보여줍니다. 미미님들, 제가 오늘 아침 어디 갔다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프리즈와 키아프 서울 기자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지금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기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티켓값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티켓값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프리뷰 티켓부터 반복해서 매일매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티켓은 25만원이고 얼리버드는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 정리가 딱 됐습니다. 올해 프리즈 서울은 3회째를 맞았습니다. 한국화랑협회가 운영하는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와 프리즈가 공동으로 앞으로 5년간 개최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 첫 행사가 2022년, 3년, 4년 이제 딱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올해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프리즈 서울이 열리고, 키아프는 9월 4일 같은 날 개막해서 하루 더 9월 8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프리즈 서울에는 총 32개 나라에서 110개 정도의 갤러리가 참여합니다. 110개 너무 적어 보여요? 많아 보여요? 그 정도면 딱 적합합니다. 사실 코엑스라는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데 갤러리가 너무 많아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너무 적으면 볼거리가 부족해지는데 딱 110개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아시아 갤러리로 이제 포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프리즈 서울이 한국으로 진출한 뒤에 있는 좀 의미 있는 성과인 것 같아요. 이 얘기 또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프리즈는 원래 영국에서, 런던에서 처음 시작한, 특히나 야외 페어로 시작한 게 특징인 행사였는데, 이게 나중에 프리즈 뉴욕으로 진출을 하고 프리즈 LA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럼 유럽과 미국을 잡았지. 그런 다음에 아시아 첫 진출지로 한국을 택한 거라서 서울에서 열리는 프리즈 서울은 정말 의미가 남다르긴 합니다. 근데 프리즈 서울 덕분에 사실은 아시아권에 있는 주요 컬렉터들 혹은 미술관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뭔가 한국에 대한 관심, 한류의 영향, 그리고 미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프리즈 효과까지 다 곁들여져서 좀 더 미술계가 뜨거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프리즈 주요 행사들을 보면은 일단 주요 갤러리들 다 옵니다. 가고시안 갤러리가 한국에서 프리즈에 참가를 하면서도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별도의 또 전시도 열기도 하고, 가고시안 갤러리는 세계 최정상 갤러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익숙한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가고시안 작가거든요. 마우리치오 카텔란, 데릭 아담스 같은 작가, 에바 유스키에비츠라는 젊은 급성장한 작가 작품도 만날 수가 있고, 또 가고시안이 전속으로 삼은 유일한 한국 작가가 있어요. 누구게? 맞출 수 있어. 그래요? 맞출 수 있어. 해봐. 대한민국에 나온 최고 유명한 미술가. 백남준? 맞았어. 남준 파이크밖에 없지. 근데 백남준 작품이 사실 가고시안 갤러리가 주로 거래하는 작품들의 가격이 수백억 원대인데, 백남준 작가는 좀 가격대가 낮아요. 아쉬워. 그리고 하우저 앤 월스 갤러리에서는 이번에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도 가져오고, 니콜라스 파티 작가가 하우저 앤 월스 작가인데, 니콜라스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프리즈 기간과 맞물려서 호암미술관에서 전시 오픈하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 갤러리, 한국에도 이제 한남동 지점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 갤러리는 한국 작가로는 이우환 작가 작품 선보이고, 개념 미술가인 재밌는 위트 있는 작품 많이 하는 엘름 그린과 드라그셋, 그 다음에 카일리 매닝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는데, 추상 미술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람의 형상이 숨어 있는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작가가 있거든요. 코오롱 그룹이 운영하는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스페이스 K에서 카일리 매닝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이 열리는데, 이 작가 페이스 갤러리 소속이라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 궁금했던 분들은 또 여기 페어에서 작품 만날 수가 있고요. 로버트 인디애나 작품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스프루스 마거스라는 독일계 갤러리도
엄청 영향력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지 콘도, 바바라 크루거, 제니 홀저 작품 만날 수 있고, 스털링 루비는 이번에 신세계 분더샵에서 개인전이 또 이 기간에 열리는데, 스털링 루비 작품은 스프루스 마거스에서 만날 수가 있고, 또 한국 작가 이미래 작가가 있습니다. 젊은 작가고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초청받았던 작가, 또 올 가을에 10월에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를 앞둔 가장 유망한 한국 작가 중에 하나인데, 이미래 작가도 스프루스 마거스 전속 작가로서 사실은 한국계의 티나킴 갤러리 전속 작가이기도 한데 스프루스 마거스 작가이기도 해서 여기서 선보입니다. 110개나 되는 갤러리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데, 한남동에 있는 리만 머핀 갤러리는 친한, 그러니까 한국 작가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른 그런 뉴욕계 갤러리거든요. 리만 머핀 갤러리에서는 워낙 오래된 전속화가 서도호, 이불 작가의 작품과 함께 최근에 전속 작가가 된 김윤신 작가, 베니스 비엔날레 이번 본전시에 선보인 한국의 원로 조각가이신데 김윤신 작품 아주 비중 있게 보여주고요. 실험미술, 퍼포먼스 많이 했던 성능영 작가 작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현대에서는 전준호 작가의 작품을 보여줍니다. 전준호 작가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나갔을 때 문경원, 전준호 작가 듀오로 활동하시거든요. 그렇게 계속 문경원, 전준호로 활동을 하시다가 오랜만에 이번 프리즈 서울 기간에 갤러리 현대 부스에서 전준호 개인전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개인전으로는 거의 10년 만인 것 같아서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갤러리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제법 많습니다. 주요 단색화 작가 중에 하나인 하종현 작가 작품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10월에 영국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양혜규 작가 작품, 2022년 지난번 베니스 비엔날레 때 본전시에서 출품했었던 강석영 작가, 다양한 전속 작가들 만날 수 있습니다. 권영우 작가랑 박서보 작가, 단색화 작가이고 작고 작가이신데 작품들 만날 수가 있어요. 프리즈의 구성은 일반 갤러리 부스들이 있는 갤러리 부스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스터스 코너가 있거든요. 마스터스는 말 그대로 거장, 그러니까 이미 역사가 된 분들, 사실은 그래서 돌아가신 작가들이나 원로 작가들을 주로 다룹니다. 프리즈 마스터스는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던 피카소 작품이나 클림트 작품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것도 이 프리즈 마스터즈 섹션인데, 한국 갤러리들 중에서 특히 학고제 갤러리는 한국의 근대 미술가들만 좀 중점적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면 좋겠어요. 변월령 작가는 북한에서 활동하던 작가인데 탄생 100주년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린 적도 있거든요. 2016년에 변월용 작가, 한지 작가, 정창섭, 한국교를 대표하는 화가 김환기, 그리고 백남준 작품, 추상미술을 일찍이 했던 류경채 작가, 생면 추상으로 다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피에로를 즐겨 그렸었고, 좀 더 세련된 추상미술로 또 많은 명성 쌓아놨던 이준 작가님 같은 한국의 근대미술가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손 갤러리에서는 이영미라는 한국 작가를 소개합니다. 가나아트 갤러리도 프리즈 마스터즈로 포함이 됐습니다. 어린이아이 같은 동심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장욱진 작가, 그리고 원로 조각가인 최종태 작가님. 최종태 작가님은 약간 반추상으로 만드는데 되게 서정적인 조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힘있는 붓질의 그 필력이 돋보이는 오수환 작가, 한국의 또 중요한 추상미술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세 분을 소개합니다. 도쿄에서 온 갤러리가 있는데, 도쿄 갤러리와 BTAP라는 갤러리가 같이 부스를 만들어서 박서보 작가, 최명령 작가, 이진우 작가를 선보이는데, 박서보는 잘 아시듯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인데, 박서보 작가가 그 묘법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1970년 도쿄 갤러리 동경화랑에서의 개인전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단색화 작가들이 동경화랑, 그러니까 도쿄 갤러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박서보, 최명영 작가도 중요한 단색화 작가 중에 한 분이시고, 도쿄 갤러리에서 개인전도 몇 번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 전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생화랑들, 작은 갤러리지만 좀 주목할 만한 아시아 갤러리를 프리즈에서는 포커스 아시아라는 섹션으로 별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신생 대한공간 같은 실린더라는 곳에서는 이종환이라는 작가를 선보이고요.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G 갤러리가 있습니다. 사실 청담동 갤러리 가보셨어요?
거기 명품거리 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참신한 착한 가격대에 젊은 작가들 많이 선보이기도 하는데 G갤러리에서 황수영 작가 전시하고 삼청동에 있는 바라카트 컨템퍼러리에서는 영상작가 전소정 작가 작품을 또 보여줍니다. 다들 자기네 전속 작가를 보여주는 거라서 믿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파셀 갤러리에서는 루양이라는 작가인데 아트부산에서 봤었는데 그 아시아 계통의 여성 작가로 가장 주목받는 우리의 이미래가 있다면 또 이쪽엔 루양이 있습니다. 올해 프리즈가 처음 시도하는 거는 프리즈 라이브를 만들었는데 라이브 뭐겠어? 현장에서 하는 거? 현장에서 뭘 하겠어? 퍼포먼스. 그래서 퍼포먼스 아트를 이번에 보여줍니다. 아트선제센터 부관장이시기도 한 이 문지연 디렉터가 이 전시를 맡아가지고 코엑스와 이제 삼청나이트가 있을 때는 또 삼청동과 연계해서 현장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프리즈가 갖는 특유의 그 역동적이고 젊은 분위기를 퍼포밍 아트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더 큰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진짜로 퍼포먼스 보러 가고 싶으면은 처음 개막하는 날은 오후 4시, 6시 그리고 밤 10시에는 삼청나이트가 열리는 갤러리 현대에서 퍼포먼스 열리고 9월 5일 둘째 날에는 1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금요일에는 4시에 한 번, 토요일에도 4시에 한 번. 외우기 쉽네. 4시에는 일단 무조건 한다. 사실 우리가 아트페어에서는 작품을 사잖아요. 살 수 있는 건 사실 유형의 물질적인 거라서 영상작품 같은 건 조금 소외될 수가 있어. 하지만 영상작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프리즈에서는 프리즈 필름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영상작품만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이마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근데 이런 시도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프리즈가 한국에 와서 그림만 팔고 간다기보다 한국 문화계와 좀 교류를 하면서 한국 미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준다면 프리즈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나의 기대를 부응하듯이 이마프는 이화여대에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로 매년 진행을 하던 건데 이걸 프리즈 필름과 연결을 하면서 이마프도 좀 관심을 끌고 또 프리즈도 덕분에 또 여러 가지 이익을 보고 그래서 9월 2일부터 6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내 그리고 야외 정원에서도 이런 프리즈 필름,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없는 미디어 아트 영상 작품을 실컷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신촌에 이대도 한번 가보세요. 아트페어나 대형 전시는 항상 협찬사가 따라갑니다. 이거는 숙명이야. 예술은 항상 기업과 함께 돈이 없어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기업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프리미엄 가치를 또 소중히 여기니까 기업은 유한하지만 예술은 영원하잖아. 프리즈는 전통적으로 도이치방크라는 금융회사가 항상 그 메인 스폰서였는데 프리즈 서울의 경우에는 헤드라인 파트너, 그러니까 메인 스폰서로 LG전자 올레드 TV가 같이 하는데 LG 올레드가 작년부터 같이 하면서 작년에는 김환기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세상에 나 너무 놀랬잖아. 서도호 작가가 아버지인 서세옥 작가를 오마주해서 그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변환한 프로젝트. 그러면서 서도호 작가의 동생인 서을호 작가는 건축가인데 서을호 작가가 전시 공간 전반을 이렇게 디렉팅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물론 LG 올레드니까 뭔가 선명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화면,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서 투명 올레드, 거울처럼 투명한데 거기서 영상이 나오는 투명 올레드로 뭔가 작품을 제작하는 건 첫 시도라고 해서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기업의 경우는 TV를 그냥 TV로만 보여주면 그건 그냥 TV일 뿐이지만 이걸 예술가와 함께 협력할 경우에는 정말로 캔버스처럼 뭔가 상상력이 펼쳐지고 예술가는 이걸 TV가 아닌 또 새로운 도구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협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BMW 아트카는 다들 기대를 모으는데 이번에 20번째 BMW 아트카가 프리즈 서울에서 공개가 됩니다. 줄리 머레투와 협력을 했더라고요. 줄리 머레투 특유의 그 강렬한 색감이 어떻게 차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또 쇼메 브랜드는 한국 작가와 협력을 하는데 김희찬 작가와 함께 조각을 선보이는데 목재를 재료로 해서 쇼메의 장인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지 또 좀 기대가 되고 시계 브랜드 브레게는 노에미 구달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는데 뽕피두 센터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작가라서 좀 이름이 낯설더라도 노에미 구달 작가의 작품이 브레게와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향기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곳에 가면 그곳만의 특별한 향기가 있는데 프리즈 서울은 조 말론과 항상 같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광호 작가가 협업을 해서 조 말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광호 작가 특유의 이제 설치 작품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식 페인트 파트너로 노루페인트가 프리즈 서울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포커스 아시아 아까 말했던 그 신진 작가와 신진 갤러리를 소개하는 그쪽 섹션의 지원을 또 노루페인트가 맡았고 12커피는 이우원 작가와 협업해서 12 이우원 컬렉션이 나오는데 자, 프리즈 서울 9월 4일 VIP 오픈으로 시작을 해서 5, 6, 7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청나이트, 한남나이트 열리니까 그 기간에도 가면은 어디든 이제 갤러리들이 문을 열고 있다는 거. 이화여대, 이마프와 함께하는 프리즈 필름도 챙겨보시고 시간 맞춰서 매일 하는 건 오후 4시 프리즈 라이브도 챙겨보면 좋겠고